для защиты России и нашего народа мы, безусловно, используем все имеющиеся в нашем распоряжении средства. Это не бле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돈바스 지역은 우크라이나 영토거든요. 국제사회에서 인정된 자신의 주권이 보장된 영토이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죠. 우크라이나군에 의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전과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변화된 이런 상황들은 러시아가 과거와 다르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조성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0년에 발표된 핵 억제력에 관한 국가 기본 정책서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러시아 입장에서 적대 세력에 의한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징후, 이런 무기들로 인해서 러시아 주요 국가 및 군사 시설에 위협이 가해지는 경우, 또 대규모 재래식 공격에 의해서 러시아의 국가 존립에 있어서 위협이 받는 경우 등 4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호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본인들이 느끼는, 혹은 대통령이 느끼는 러시아 존재의 위협이란 거는 좀 해석하기 나름이고, 사실 정권의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느낄 때도 사용할 수 있겠다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 볼 수 있고, 지난 2월 24일부터 현재까지의 어떤 전쟁을 봤을 때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벨고로드라고 하는 이 도시에 우크라이나가 포격을 가했다라고 우크라이나 스스로 밝힌 적이 있었죠. 그런 것도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 국가 존립에 대한 위협 상황으로 크게 확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흑해 함대의 모함인 이 모스크바 함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의해서 이제 피격된 이런 사례가 있는데, 통상 군 함도 큰 의미에서 일부 영토로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이 바로 핵무기 사용에 있어서 결심 조건에 해당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전면적인 핵 공격을 할 일은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특히 이제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미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라든지 또 나토의 보장 조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 없지만, 혹시나 핵무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공격적인 목표라기보다도 초기에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혹은 또 반격이 만만치 않을 경우, 이런 경우에 핵무기를 과시용 혹은 위험용으로, 그러니까 저준위의 규모가 크지 않은 그런 핵무기를 한두 개 정도 사용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러시아가 하르키우로부터 철수한 이후에 수세에 몰렸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부분 동원을 선포함으로써 30만 명 규모의 이제 동원 예비군을 통해서 전쟁의 장기화를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러시아가 수세에 몰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의 전세 역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결국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가 과거와는 다르게 점점 높아가고 있다. 실제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실제 양은 한 6,500여 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전술핵이 약 한 1,500발에서 한 2,000여 개 정도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러시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비대칭 전력을 통해서 세계 2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러시아가 만약에 핵무기를 사용을 결심을 한다면 큰 규모의 핵무기보다는 그런 전술핵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확전을 위한 것은 아니라도 이후에 어찌됐건 공격을 한다면 미국이나 나토도 러시아 내에 어느 한 지점을 그런 식으로 타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핵무기 사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심리적, 군사적, 정치적 선을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미국이나 나토는 충분히 보복 대응할 수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국한해야 한다. 그것으로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미국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시그널을 보내면서 경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틴도 충분히 숙제를 하고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그건 아직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또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가만큼 예단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보복 공격이 되겠죠.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만약에 대응을 한다 했을 때 이것은 결과적으로 공멸을 의미하는 후속 대규모 재래식 핵공격을 상호간에 의미를 하기 때문에 결국 뭐 전 세계적인 공멸을 의미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미국의 고민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제도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그리고 미국의 동맹 국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런 러시아의 핵공격에 대해서 당장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다. 핵 질서의 근간을 이루었던 NPT라고 하는 핵 비확산 조약 이 자체가 완전히 이제 허물어지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핵무기에 주저했던, 핵무기 개발을 주저했던 많은 국가들에게 핵무기의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중대한 시점이 될 것이다. 러시아도 유엔 회원국이고 우크라이나도 유엔 회원국인데 회원국 간의 이런 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만약에 분쟁이 일어난다면 최대한 빨리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유엔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다 못 지켰고, 그리고 그 심지어 러시아에 대한 비난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또 러시아 입장을 또 옹호하는 국가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에서 본다면 유엔이 과연 뭘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좀 회의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